안녕하세요, 축축먹입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아스날이 미넨을 홈으로 불렀습니다.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는 아스날, 최근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는 미넨, 거기다가 징계로 미넨 측 간중 입장 불가, 이런 조건들이 아스날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선발 명단에서 주목할 점은 키비오르입니다. 진첸코가 복귀했지만 최근에 합을 더 많이 맞춰본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중원과 공격진도 그런 기준으로 조합을 정했습니다. 미넨 역시 4-2-3-1로 출전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나브리, 무시알라, 사네를 투입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벌어질 속도 싸움에 대비했던 투엘입니다.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하베르츠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타이트하게 걸었습니다. 하베르츠가 골키퍼 쪽 길을 차단하면서 다이어가 뒤로 리턴 낼 수 있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웨데고르가 다이어를 바깥으로 몰면서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발잡이 다이어에게 왼발킥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석에 몰린 다이어는 일단 앞으로 롱킥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의 롱킥은 정확도가 좋을 수 없습니다. 아스날은 이렇게 공을 다시 찾아오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합니다. 압박, 소유권 회복, 아스날식 지공이 반복됩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하베르츠가 웨데고르와 위쪽 패스길을 막습니다. 노이어는 패스길이 막혔으므로 일단 다이어에게 줍니다. 공이 오는 순간 웨데고르가 다이어에게 빠르게 붙어줍니다. 다이어는 웨데고르가 오니까 걷어낼 수밖에 없죠. 압박당하는 상황인데다가 왼발킥이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스날에게 소유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아스날이 한쪽으로 미넨을 몰아세우며 압박합니다. 다이어는 패스미스를 하고 사카가 이 공을 챙겨갑니다. 사카는 이 공을 가운데 하베르츠에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아스날은 전반 내내 전방 압박을 하면서 미넨이 뒤에서 공을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공들은 다시 아스날이 챙겨갔죠. 아스날이 계속 공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니까 미넨은 자연스럽게 수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4-4-2 형태로 수비 블럭을 구성했습니다. 하프라인과 페널티 박스 사이에 선수들을 배치해서 아주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수비 라인을 구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데고르가 오른쪽에 싸움을 붙이는 전방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아스날이 차지할 수 있게 되고 화이트가 침착하게 사카에게 밀어줍니다. 사카는 순간적으로 슈팅할 만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때 다이어가 사카의 슈팅각을 최대한 줄이려고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골대 쪽 슈팅각은 막혔지만 먼 쪽 골대 가마차기 각은 막히지 않았죠. 노이어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쪽만 대비했습니다. 노이어, 다이어 두 명이 막고 있는 곳이 같으면서 먼 쪽 골대각이 열리고 사카는 낮고 빠르게 가마차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1-0으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아스날은 득점 이후에도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플레이합니다. 빌드업할 때 라이스가 최종 라인까지 내려가면서 백스리를 만들어 빌드업을 도와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스날은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에 신경 쓰던 아스날이 치명적인 실수 하나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넨의 롱킥이 마갈량이스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라야가 이 공을 처리하러 나오죠. 라야와 마갈량이스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마갈량이스는 뒤로 패스를 줄 수 없었습니다. 라야가 차라리 골대 근처에 있었다면 오른발로 백패스를 줄 수 있었겠죠. 마갈량이스가 압박을 당하면서 키비오르에게 주게 되지만 부정확했습니다. 키비오르도 이 공을 놓치며 미넨에게 역습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 아스날의 두 번째 미스가 나옵니다. 라이스는 기다리지 않고 사네 쪽으로 지원하러 튀어나가죠. 라이스의 튀어나가는 타이밍과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고레츠카가 그걸 역이용하면서 라이스가 빠져나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네는 그에 응해 고레츠카에게 좋은 패스를 줍니다. 고레츠카는 옆에서부터 지원오던 그나브리에게 공을 밀어주고 그나브리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1-1로 만듭니다. 확실히 미넨 선수들의 퀄리티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리그에서 경기력이 안 나왔을 때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인데 역습 상황에서는 미넨의 선수 퀄리티를 제대로 살릴 수 있죠. 아스날은 실점하고 10분 정도 지난 시간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스날에게 압박당하던 더리어트가 걷어낸 공이 땅볼로 대굴대굴 굴러가서 사네에게 향했고 사네는 이 공을 뒷발로 돌려내며 키비오르를 이겨냅니다. 사실 여기서 키비오르가 공은 놓쳐도 사람은 절대 돌아서게 하면 안 됐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사네가 거의 두세 명을 이겨내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박스 안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바가 발을 걸면서 아스날이 PK를 허용하게 됩니다. 케인이 PK를 성공시키고 경기는 2-1로 미넨이 앞서갑니다. 두 개의 아스날 실책성 플레이를 미넨이 2득점으로 바꿉니다. 아스날이 공을 돌리면서 미넨을 끌어내보려 하지만 미넨은 견고한 4-4-2 수비 블럭을 만들면서 끌려나가지 않았고 전반전은 2-1로 종료됩니다. 아스날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불안했던 키비오르를 빼고 진첸코를 투입합니다. 왼쪽 풀백 진첸코를 안쪽으로 당겨서 후방 빌드업을 합니다. 덕분에 라이스를 조금 더 앞쪽
앞쪽에서 쓸 수 있게 되었죠. 미넨은 해리 케인이 전반보다 내려오면서 볼을 전개해주는 장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미넨의 역습에서 좋은 연결고리가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케인이 하프라인 아래쪽까지 내려오면서 공을 받으니 마갈량이스가 이렇게 앞쪽까지 끌려 나옵니다. 케인은 여기서 잘 돌아서게 되고 마갈량이스는 다시 뒷라인까지 빠르게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케인은 돌아서자마자 양질의 패스를 넣어줍니다. 케인은 이렇게 바로 공을 돌려내서 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케인의 시야와 킥 퀄리티가 미넨의 역습 흐름을 살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공격이 실패했을 때는 바로 역압박을 가면서 최대한 아스날의 역습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처럼 미넨은 후반에는 케인의 위치 변화, 역압박 등 내려앉았던 전반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미넨이 역습 나갈 때 외대구르의 수비 가담이 많아지면서 체력이 쭉쭉 빠집니다. 이런 데서 자꾸 체력을 쓰면 공격이나 빌드업 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죠. 전반보다 후반에 양 팀의 공수 전환이 많아졌고 아스날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공격진을 바꿉니다. 조르지니와 마르티넬리를 빼고 제주스와 트로사르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하베르츠를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공격적으로 가는 아스날입니다. 그리고 그 교체는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혼전 상황에서 제주스가 슈팅하는 척 하니까 더리우트의 태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제주스가 바로 또 슈팅 자세를 취하니까 뒤에 있던 고레츠카가 블락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때 트로사르는 뒤에 자유롭게 있었고 제주스가 트로사르에게 내주고 트로사르는 이 공을 빠르게 반대편으로 깔아차며 2대1을 만듭니다. 교체로 들어온 두 명이 결정적인 골을 뽑아냅니다. 이후 양팀은 공격을 주고받지만 경기는 그대로 2대2로 끝납니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변형 빌드업을 바탕으로 공간 창출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투엘은 선수비, 후역습을 바탕으로 경기를 진행했고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바로 역압박을 갖고 교체 카드나 케인의 위치를 바꾸면서 임기응변을 보여줬죠. 이렇게 양팀은 각자의 색깔로 충돌했지만 누구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아스날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태로 원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챔스에 돌아온 아스날, 그리고 챔스의 전통 강호 미넨, 둘 중 누가 4강에 진출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